그래서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다. 어느 가을날 대학교 생물학 교수가 당시 신입생이었던 나의 할아버지를 연구실로 불러서 우수한 기말 고사 성적의 비결을 물었다. 레빅은 교수는 유죄를 주갈 증거라도 되는 양 할아버지의 답안지를 쳐들고 말했다. 이 답안은 완벽한 답안지를 낸 학생은 지금까지 없어서 이 교수의 수업은 생물학의 최신 이론을 주로 다루기에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았다. 가난한 리투아니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할아버지는 많은 복을 타고난 분이었다. 무렵에 할아버지는 남다른 기억력을 찾아 읽기 시작하더니 머지않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현실을 지우고 할아버지를 얼어붙은 과거 속에 거두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녀인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심리학자가 되어서 이 주체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나는 노화된 내를 객관적이면서 희망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내는 노화할수록 어떤 장점을 갖게 되는데 그런 장점은 우리를 들어서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위축될 수도 강화될 수도 있다. 취미가 없는 마을. 190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51세 여성 아우구스테 테트 알로이츠 알츠하이머라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었다. 대도보이는 편집증 증세를 보여서 집안에 물건을 숨기기 시작했다. 기억도 점점 잃어갔다. 망년자질한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부스스 알츠하이머 병 박사의 환자가 되었다. 알츠하이머는 그녀의 가련하고 비극적인 변화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래서 5년 후 테드보이는 사망하자 알츠하이머 박사는 그녀의 뇌를 회복했다. 뇌는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은염으로 염색했더니 비정상적인 퇴적물이 잔뜩 드러났다. 뇌 세포 사이에서 형성되는 단백질 클러스터인 아밀로이드판과 뇌 세포 내부에 형성되는 꼬인 단백질 가닥인 신경선유 매듭이 발견되었다. 박사는 이렇게 발견한 병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며 여생을 보냈으나 실망스럽게도 의학계는 그 내용을 대부분 무시했다. 그 후에 75년간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추가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 시대의 의사들은 그 현상을 나이가 들면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동맥경화 탓으로 보았고 내 연구 분야에서 대체로 노인을 배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질병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었다. 오늘날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미국인은 대략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65세 이상 미국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병이 모든 문화권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에는 치매는 인도보다도 미국에서 5배는 흔하고 이 사실을 밝힌 과학자들은 식생활의 원인일 거라고 추정했지만 내가 보기 이 극명한 차이는 연령인식이 큰 역할을 한 듯하다. 인도에서는 연장자들이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금융투자부터 가족 간의 갈등이 이르는 것까지 문제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준다. 고령자들을 점점 폄하하는 미국의 보편적인 문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연령인식이다. 연령인식이 치매에 대한 우리 뇌의 취약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볼티모어 노화 종단 연구로 관심을 돌렸다. 이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해마다 지원자들의 뇌를 촬영했다. 그 중에는 사후에 자신의 뇌를 해부하여 연구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지원자는 연구 초기에 자신의 연령인식을 밝혔고 뇌가 촬영되거나 해부되기 수십 년 전에는 신체가 건강하고 치매도 없는 상태였다. 우리 팀의 연구 결과 부정적인 연령인식을 지닌 사람들은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지닌 사람보다도 아밀로이드판과 신경선유 매듭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부정연령이 기억을 담당하는 내 부인 해마는 3배나 빨리 수축되었다. 개인적인 요인이면서 문화적인 요인이기도 한 연령인식은 이렇게 알츠하이머 생체 표적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위험한 유전자를 이겨내다.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는 신경병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에는 유전적인 근거가 있다. 아포사라는 특정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병에 취약하다. 건강에서 유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유전자로 결정이 된다.
멘델의 원덕형의 연구는 현대 유전학의 기초를 닦았지만 지난 수십 년 사이에서 후생 유전학이라는 불리는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다. 이 분야는 유전자가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환경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그리고 멘델이 자신이 콩 절반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음악을 들은 콩에서 자란 식물이 전혀 듣지 않은 콩에서 자란 식물보다 키가 크더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그는 후성 유전학을 연구한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멘델이 이런 음악 실험을 시도한 적은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후성 생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어미가 자주 매 만져주고 핥아주고 보살핀 아기 쥐들은 회복 탄력성 유전자를 새로 개발해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라틴계 아이들이 전시에 걸릴 위험을 생각해보자. 이때에서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도 작용하지만 소수 인종 집단은 공기 오염 같은 환경 요소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위험이 유전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병에도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연령인식이 이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각자 갈색, 파란색, 녹색, 회색 등 다양한 색을 눈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2, 3, 2, 2, 2, 4, 변이 등 조금씩 다른 종류의 아포 유전자를 타고난다. 대다수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3 변이를 갖는다. 10%는 우리를 치매에서 보호하고 장수를 촉진하는 이 2 변이를 보유한다. 알츠하이머 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4 변이다. 인구의 약 15%는 이 변이를 타고난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 중에서 절반만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4년에 걸쳐 전국 5,000명 이상의 노인을 찾아가다가 나는 예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견했다. 위험한 아포 포 유전자를 지닌 연구 참가자 중에서 연령인식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7% 낮았다. 그림 2에서 확인하듯이 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연령인식이 긍정적이고 위험한 유전자가 없는 집단과 비슷했다. 참고자에서 자메이카 요리와 알츠하이머.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내 할아버지 만년에 나타난 기억력과 인격 상실 증상을 겪지만 뇌에 아밀로이드판이 쌓여 있는데도 정신이 비교적 온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현재 시카고에 살고 있는 82세의 은퇴한 회계사 에이미였다. 그녀는 참고를 원했지만 치매 증세가 발견이 연되어 신세를 통과하지 못해서 언니를 대신해서 A4 연구에 합류하게 되는데 뇌 아밀로이드판의 흔적이 드러내지만 에이미는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 6년에 걸쳐 MRI 설문지 기억력 테스트를 거치고 고통스러운 척추 전자까지 받은 끝에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요즘 에이미는 교회를 다니고 딸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자메이카 요리를 하고 조용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전기와 수도도 없는 몬테고베이 외곽의 멀쩡한 언덕에서 자랐다. 학교 교장이자 교회 집사였던 아버지는 공동체에서 선망과 존경을 받던 원로였다. 할아버지는 종종 다른 마을 어르신과 만나 고등학교 졸업자 소유의 감소 문제 같은 글을 찾곤 했다. 미국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지만 카리브해 지역 이민자들과 주로 어울리는 에이미는 노인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가 불편할 때가 많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시카고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간혹 연로한 자원봉사들에게 무리하고 거만하게 구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 노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에이미가 자메이카에서 한 경험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알츠하이머의 생체의 표지가 뚜렷한데도 에이미가 임상치매에 저항력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 연령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치료가 어렵다면 알츠하이머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뇌의 염증을 일으키며 만성염증을 수많은 질병과 유발하므로 신경계 질환도 쉽게 생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스트레스 감소 요인은 연령인식이다.
하버드 거대학의 박사 연구원이던 시절 고령을 벗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는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스트레스를 증폭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연령인식은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긍정적인 연령인식은 위험한 아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생물학에 의해서 결정된 운명을 물리치는 데 기여한다. 뇌에는 알츠하이머병 징후가 있지만 인지 능력에는 이상이 없는 에이미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셈이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어려울 필요도 비쌀 필요도 없다. 에이미의 경우에 소박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건강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그녀는 교회에서 꽃꽂이와 장부 정리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거들었다. 에이미의 생활 방식은 어린 시절 보낸 자메이카의 뿌리 깊은 긍정적인 연령 인식에 물들어 있다. 이를테면 그녀는 노인들의 의견에 지닌 가치를 진심으로 믿는다. 덕분에 에이미도 나이가 들자 훨씬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다. 원래 그녀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에 끼어들기를 주저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절대 달변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나이를 먹을수록 속마음을 서슴없이 터놓는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다. 어린 시절에 자메이카에서 본 거침없는 어른들처럼 요즘 그녀는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이 어쩐지 연령 차이를 겪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를 솔직하게 밝힌다. 나는 연령 차별 반대 운동 단체 그레이 펜서스의 설립자 맥이 쿠니 했던 말이 떠올랐다. 노년은 분노하기 딱 좋은 시기다. 젊은 의사들과 맞먹는 성장. 중소부의 출신의 75세 소아과 의사 존어스는 노년에도 얼마든지 성장할 지성을 잘 보여준다. 존어스는 며칠 전에 현직에서 은퇴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무슨 일이 됐든 이제야 좀 제대로 하나 싶을 즈음에 다들 은퇴한다는 사실을 의사 생활이 끝날 무렵에야 깨달았습니다. 대체로 퇴직하기 1~2년 전에 가정 숙련된 경지에 오른다는 것을 존어스가 깨달은 계기는 젊은 동료가 진단을 내리지 못한 환자를 그에게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였다. 아기는 발작 장애를 앓고 있었다. 존어스는 곧바로 알아보았지만 아기를 좀 더 살려보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동료에게 조용히 귀띔했다. 존어스의 진단을 들은 젊은 의사의 눈에 번쩍 불이 들어왔다. 그날 내내 존어스는 소아과에 하직거리게 되었다. 오후 늦게 정리할 일이 있어서 자리에 앉았더니 다른 젊은 동료가 앉은 의자를 굴러와서 존어스에게 물었다. 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존어스는 과거에 접한 적이 있지만 젊은 동료들은 처음 보는 증상이었다. 그는 너희들 의사들이 더 정확히 진단하거나 오로지 경험의 힘으로 더 큰 그림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느꼈다. 최근에 나온 생학 연구 동향을 따라가느라 젊은 의사들과 경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는 병원과 의과대학이 고령의 의사들을 조용히 밀어내려 하면 감정과 상을 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몸담고 있는 대학은 현재 고령의 의사들에게 인지력 저하에 기미가 나타났는지와 상관없이 나이만을 근거로 인지능력을 검사한다. 존어스에 따르면 의료계에서 암암리의 차별이 존재한다. 젊을 때에는 애송이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 취급을 받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려면 자기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기간이 10에서 20년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지 설명했더니 존어스는 자신의 연령이 인식이 갈수록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아과에서 첫 발을 내디딘 젊은 시절에는 노인을 다소 검토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고령의 동료들 보면은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어요. 존어스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의사 레지던트 의대생이 환자들의 사례를 강조하며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꾸준히 익히는 주간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열정적인 아마추어 조종사다. 97세의 어머니는 존어스와 매우 친밀한 사이다. 젊을 때도 중년에도 존어스는 나이 든 멘토에게 애착을 느꼈다. 고령의 동료들에게서 그는 지역 보건소의 중요성과 공정보건의 철학을 배웠다. 어느 연로한 심장 전문의는 그의 환자에게 보여야 할 연민과
친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소학 것으로서 그는 손주를 데려오는 조부모들을 우르르 보게 되었다. 가장 힘든 소년들이죠. 웃으며 말했다. 조부모님, 특히 할머니들은 누구보다도 저를 가드롭게 감시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걸떠나는 두뇌. 전호서 에이미 같은 사람들은 뉴런과 유전자, 우리의 운명을 전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 증인이다. 그래서 사실 연령의 시간, 세월이 흐를수록 인지 능력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보다도 15배나 큰 영향을 미친다. 노화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만큼 강력하다. 아포 유전자를 떠올려보자. 아포 변이는 알츠하이머 병이 생길 위험을 높인다. 아포2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 90%도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갖추면 아포2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만큼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뇌는 다른 장기들처럼 적절히 관리되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좋아진다. 노년의 정신. 지나서 또 보도록 하죠.